내일이 오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공간 칼럼 원종호 대표와 심한선 SF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전 프로그램 진행하면서요. 과학 코너가 있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과학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두 분 나오셔서 굉장히 반갑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과학 어떤 얘기를 또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굉장히 더웠죠. 낮에 네. 보니까 차문 열고 들어갔다가 다시 뛰어나올 뻔했잖아요. 두 분은 산과 바다 어느 쪽 더 좋아하십니까? 여름에 이제 산에 갈 것인지 바다에 갈 것인지. 전 사실 집이 제일 좋은데. 네, 정답이죠. 네, 하지만 뭐 고르라면 역시 바다이지 않을까. 근데 바다는 좀 습하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 있어야죠. 네. 물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저는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덥고 더운데 왜 그 고생을 하고 산에 올라가시고 땀도 엄청 흘리시고 저는 무조건 물에 뛰어 들어가는 식입니다. 두 분 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러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좋아하시는 거는 집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 네. 바람 맞는 거 아니시나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만화 보는 거? 네. 근데 어떡하죠? 오늘 바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파나마의 한 섬이 바다에 잠기기 시작해서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하더라. 또 라틴 아메리카의 첫 기후 난민이라고 한다. 이 소식 보셨습니까, 두 분?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기후 난민이 생기고 있구나. 네, 싶더라고요. 이제 뭐 현실 원래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때 뭐 올 게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최초의 지금 기후 난민이라고 하고요. 섬 자체는 제가 사진을 봤더니 파나마 북동부에 있는 작은 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섬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작긴 해요. 뭐 축구장 5개 크기 정도. 주로 그런 데는 이렇게 산호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예, 근데 뭘로 만들어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집들이 다닥다닥 올라가 있는 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작은 곳인데 어쨌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럼 결국 바다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런 거죠. 예, 섬이 그냥 물에 잠기는 상황이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후 위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런 건데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60년대에는 1년에 1m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3.5mm라고 하니까 3.5배 정도 속도로 늘어난 거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겠죠. 올여름은 폭염, 폭우, 태풍, 삼재가 닥치는 극한의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이틀 전인가요? 신문 봤더니 지구를 이렇게 온도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구 한 절반 정도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걸 보면서 올여름 정말 덥겠다.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구 가열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이게 영향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근데 보시면은 지금 6월인데 옛날 8월처럼 덥지 않습니까? 예. 30도 넘어가는 건 제가 어릴 땐 적어도 그래도 7월 뭐 말. 그렇죠. 7월 말이랑 8월쯤 한여름 소위 말하는 휴가철. 지금 아직 장마도 안 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30도가 넘어가니까 전반적으로 더워지는 건 맞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는 더 추워지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지구가 온난화를 넘어서 가열화되고 있다는 표현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기후 재난을 다룬 영화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상학자. 네. 근데 현대 예언자는 바로 기상학자가 아닐까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미래 세계를 다루는 SF에서도 해수면 상승이 모티브가 된 작품들이 꽤 많습니까? 네. 사실 꽤 예전부터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그 1950년대 작품 중에 그 일본의 아베코보 그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서도 유력한 후보였던 그 아베코보가 쓴 소설 중에 제4간빙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설은 그 AI로 미래에 이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기후가 바뀌어서 뭐 빙하기가 오고 그러면 이제 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해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인류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아가미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수중에서 호흡이 가능한 그런 이제 인류를 만드는데 그래서 기존에 육지에서 살던 인류는 점차 멸종하고 이제 바다 사람들만 살아남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1950년대인데 이렇게 그 상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때는 온난화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이죠. 그렇죠.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한 80년대쯤 돼야 그 개념이 등장하지 않나요? 네. 7, 80년대가 한
사실 60년대부터 좀 이제 인식은 있었던 것 같고 70년대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 픽션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과학보다 문학이 앞서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게다가 지금은 그 클라이파이라고 이제 기후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기후 위기나 이런 걸 다루는 작품이 워낙 많이 생겨서 아예 그거를 이제 칭하는 그런 이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 소설 혹은 클라이파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뭐 해수면 상승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후의 문제들 아니면 뭐 지금의 인류가 살아남지 못하는 얘기들 그런 걸 다룬 작품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기후 난민이 되는 시대가 올까요? 그게 맞아요. 고민스럽더라고요. 사실 이제 소설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예를 들면 그 다뇨 작가의 다이브라는 청소년 소설이 있는데 거기는 배경이 노고산이에요. 서울의 노고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그 산 위에서만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산이 섬처럼 변해서 그래서 그 산 예전에는 산이었던 그 섬들의 사람들이 살면서 뭐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물건들을 가져오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이 배경이 되니까 좀 친숙하면서도 좀 낯선 기분? 그런 게 들더라고요. 뭐 육지 면적이 글쎄 얼마나 사라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육지가 아닌 바다에 살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냥 물고기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목소리를요? 네, 왜냐하면 물 속에서는 소리가 굉장히 별로 의사소통 수단으로 좋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전삼회 작가의 뭐 하늘의 파랑, 바다의 파랑 뭐 그런 단편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로 물속에 우리가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면 뭐 불을 사용한다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문명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고생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인류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쉽게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뭐 아가미를 갖게 되거나 아쿠아맨처럼 물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미래는 적어도 금방 오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금방이라는 거는 수백 년 그 내로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많은 곳들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는 것과 그곳들이 이제 지금은 작은 섬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주요 도시들이라든가 예를 들면 네덜란드라든가 뭐 베니스라든가 이런 잘 알려진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해발 고도가 낮기 때문에 또 몰디브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난민들, 그 난민들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뭐 지구온난화도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다.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렇다면 그 뭐랄까요? 지구 지질학 쪽으로 볼 땐 이런 주장이 타당하긴 한 겁니까?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 정말로 좀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그 이제 논픽션 중에서 그 대혼란의 시대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기후위기라는 이런 이제 문제가 당면한 문제가 정말 초유의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대혼란을 이제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제 정말 사상 초유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거나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도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서 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인류만 그런 변화를 겪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죠. 일단은 뭐 바닷속의 생물들은 당분간은 안전하겠지만 일단 지상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생물들이 그 터전을 벗어나서는 살기 어려운 경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뭐 수몰이 된다거나 사실은 수몰도 수몰이지만
그 수몰된 지역을 벗어난 사람들이 평소에 사람이 살지 않던 땅을 개척하면서 그 숲을 파괴하거나 동물들의 개척지를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이 동물들이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그 생태계가 또 붕괴되는 이런 상황들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네. SF 소설 중에 그 제임스 그레이엄 벨러드라는 영국 SF 작가가 쓴 소설이 있는데요. 네. 물에 잠긴 세계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지구가 이제 좀 뜨거워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인간이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진 그런 세상을 다루는데 거기선 재미있는 게 그 온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생물들이 역진화를 해서 역진화요? 네, 오히려 이제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같은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모기가 잠자리만해진다든가 그런 이제 좀 무시하던 그런 이제 곤충이나 생물들이 압도적인 크기로 나오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약간 우월한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동물만 커지는 겁니까? 사람은 안 커지나요? 네, 사람은 안 커지더라고요. 아, 사람은 왜 안 커져요? 그 점이 약간 조금 이상한 느낌이긴 한데, 네, 사람은 근데 약간 그것도 이제 새로운 존재를 이제 향해 가는 예. 그런 식으로 끝나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네, 인간이 자연 속에 내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입니다. 우리 영화 아바타 있잖아요. 아바타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그렇죠. 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류가 만들어질 수도 있긴 있는 겁니까? 근데 긴 세월이 걸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뭐 모기들이 출현하는 것도 네. 사실 우리는 SF나 이런 쪽에서는 진화 얘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진화를 굉장히 빨리 보여주지만 사실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현상이라 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를 걱정하면서 거대한 모기나 뭐 괴물 같은 그런 동물들을 두려워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 자연 생태계도 생태계지만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시급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 주제로 좀 돌아가면 이 파나마 섬 원주민들은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주를 하면 어디로 이주를 한 겁니까? 배를 타고 15분 거리에 새로 이주 지역을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166억 원을 들여서 주택 단지를 만들었는데 네. 저도 이거 사진을 봤는데 우리 옛날에 그 똑같은 집들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네, 조립식 주택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콘크리트로 300채 주택을 만들어 놨는데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원래 살던 것보다 뭐 콘크리트고 하니까 조금 나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물 하수 처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지금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느냐. 원래는 그 섬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계를 하던 분인데 여기는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연 본인들의 삶의 그 질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그다지 지원 대책이 없어 보인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대규모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게 뭐 작은 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해수면이 올라가면 기후 난민들이 훨씬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는 누가 수용하느냐? 이게 엄청나게 큰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네, 하고요. 사실 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제3세계 국가 소위 말하는 그 부자 나라들이 어떻게든 막아낸다 쳐도 좀 이제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은 난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걱정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네, 지금도 네, 그렇죠. 네, 예, 방글라데시는 뭐 인구도 굉장히 많고 이런 쪽에서는 뭐 수천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살고 있는 땅이 없어지면 결국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이럴 때 정치적인, 경제적인, 뭐 사회 심지어 인종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하는 여러 가지 뇌관들이 지금 불이 붙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원래 수도 자카르타인데 네. 그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이제 수도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SF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을 다룰 때 뭐 해저 도시로 뭐 이주한다, 뭐 유전자 조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땅이 줄어들수록 뭐 식량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전염병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로 인한 전쟁 같은 것들 그런 게 좀 이제 중점은 아니었지만 이제 예견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앞서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얘기하는 미래는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바로 우리가 닥쳐올 네. 미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식량 부족 때문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렇죠. 지금도 뭐 물가가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더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도 당장 이건 뭐 기존의 경제 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네, 그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삼고 있던 그런 작물들이 더 이상 우리 땅에서 재배가 되지 않는다.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쌀이지만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면은 이제 비싼 값으로 수입을 해 들여와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또 식량이 무기화되는 서로 간에 그렇죠. 이런 문제들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네. 그런 소설로 이제 무기는 아니지만 파울로 바치갈로피의 그 와인드 업 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칼로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량, 네. 에너지가 화폐가 돼요. 그 사회에서는 이제 뭐 역시 이제 뭐 식량난이라든가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겪고 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전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화폐로 삼는 그것만이 이제 공통적인 통화가 되는 그런 사회를 그립니다. 파나마의 작은 섬 얘기로 우리가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실제로 앞으로 우리한테 닥칠 일들을 보니까 기후의 어떤 변화가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덜컥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원정호 대표, 심한선 SF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